나는 이걸 먹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커피를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커피를 다 찾아봐라. 이 내시경 의사들이 원래 했던 수준보다 발견율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ALS는 1년 동안 자기의 기술이 떨어져 버린 거지.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은 직원 내시경 할 때. 소주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한 병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병이 그분 시골 분들은 이렇게 대병이 한 병이 그렇지, 대병. 만약에 술과 담배 중에 하나밖에 못 끊겠다. 아유 좀 그런 질문 나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밖에 엄마가 못 좋아하냐 끊겠다. 아빠가 좋아하냐 비슷한 거잖아. 안녕하십니까, 장편환의사 김용서입니다. 오늘 장편환 토크에서는 지난번에 명의에 출연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명의 수준으로 올려주신 아산병원 김도훈 교수님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네, 오늘은 우리 그냥 제가 김 교수라고 할게요. 뭐 친하니까 김 교수가 환자들에게 또는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 편한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상에 남았던 환자들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흥미로워할 얘기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환자를 몇 명 봐? 한 타임에? 의정사태 전에는 좀 많이 봤었어. 한 70명 정도 봤었는데 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는 9시, 12시 그 다음 오후에는 1시부터 5시 그렇게 되면은 한 70명.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 그래서 한 50에서 60명? 그래도 환자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게. 그치. 특히 초진 환자 오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 몇 군데 영상을 나가도 열심히 설명하는 의사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설명 워낙 잘하니까 환자분들이 그걸 보고 오시면은 일단 기본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 눈높이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걸 내가 다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 의사들도 잘 들어주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듯이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한테 좋은 환자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또 그런 거가 잘 안 맞으면 또 많이 부딪히고 그러기도 하지. 내가 궁금한 거는 워낙 이제 식이나 이쪽으로 많이 알잖아. 많이 알고 나도 모르는 걸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식도염 환자가 나 뭐 먹어야 돼요?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해? 그래서 그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학회에서 식기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거지. 너무 편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커피의 카페인이라든지 지방 음식, 또 과식, 특히 자세, 먹고 나서 바로 하나씩 얘기해 보면은 나는 커피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커피가 카페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산미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다라고 산미 얘기를 때문에.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서 나는 이걸 먹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커피를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커피를 다 찾아봐라. 이 집도 먹어보고 저 집도 먹어보고 이것 한 것도 먹어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거든. 그래서 나도 마지막에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나도 식도염 환자인데 나는 식도염 때 불편한 것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다. 나하고 비슷하네. 나는 식도염의 치료 목표는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렇지. 나는 콜라 먹으면 그렇거든. 콜라하고 팥빙수를 먹으면 한 30초 막 올라오는데 내 인생에 콜라하고 팥빙수도 못 먹는 게 무슨 인생이냐. 맞아. 그래서 나는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아프다. 그래서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픈 게 힘들면은 먹고 싶은 걸 참고 참는 게 힘들면은 먹고 아파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기본적인 거고. 음식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음식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각자에게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드리는 이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기본으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라 말을 꼭 해주거든.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환자들이 삶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산병원이라는 그래도 국내 최고의 병원에 근무를 하니까 궁금한 게 유명한 환자도 많이 올 것 같고 높으신 분도 올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떤 환자를 검사할 때 가장 어려운지. 사실 유명한 분들이 부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오게 됐고 어느 날 내가 갔는데 내가 부탁받은 환자가 아닌데 왜 유명한 분이 와 계시지? 그래서 간호사한테 왜 내 방에 넣었어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뭐 그동안 쭉 많이 해왔으니까 그분은 아닌데 아무튼 지 높으신 분도 해봤고 했는데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은 직원 내시경 할 때. 직원하고 직원 가족 내시경 할 때. 그렇겠네. 그래서 나도 가끔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그 병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라고. 맞아. 누가 제일 잘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리고 워낙 시술을 잘하니까 국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해외도 가끔 시술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해외 나가지. 나가서 가르치지. 제일 처음에 간 건 인도를 한번 갔었고. 인도 가서 재밌었던 거는 사실 내가 초청받은 건 아닌데 내 위에 있는 교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키니까 가야지. 갔는데 딱 가니까 강의 4개와 시술 3개를 하더라고. 오, 갑자기 3박 4일 동안. 그 강의를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질문까지 받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고 내시경 시술도 라이브를 3개를 했는데 라이브로?
작년에는 사실 되게 조금 기분 좋은 거긴 한데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거기 미국 분들이 보면은 디바이스가 되게 많이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없는 디바이스들을 가장 많이 쓰잖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ESD나 이런 조금 섬세한 시술들의 술기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시술을 현존을 해주고 강의도 하고 그때 강의가 서드 스페이스 엔도스코피라고 해서 금년에도 운 좋게 또 초청받아가지고 올해 가을에 또 간다고. 미국에 물론 더 유명한 병원들 찾지 않고 우리나라 찾는 게 되게 좀 기분 좋은 일이지. 그만큼 세계적으로 특히 소화기내과적 시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술과 담배 중에 하나밖에 못 끊겠다. 아유 좀 그런 질문 나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밖에 엄마가 못 좋냐 끊겠다. 아빠가 좋냐하고 비슷한 거잖아. 사실은 나는 절대적으로 둘 다를 끊으라고는 얘기를 안 해. 그 잣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식도암이야? 식도암 진단받은 날이 언제죠? 그때가 몇 시였죠? 물어보면 이제 몇 시 얘기하잖아. 그 내가 검진을 받고 나서 식도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날 그 시간을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겪기 싫다 그러면 술을 끊으시고 아유 뭐 내 인생도 있는데 한 번 더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드세요라고 얘기해. 선택이 어렵긴 한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술보다는 담배는 무조건 안 줘? 난 내가 싫어하니까 결론은 아니 그건 뭐 나는 담배 안 피우고 담배야말로 뭐 아무리 찾아봐도 백해무익이더라고. 저도 궁금한 게 네.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거는 되게 위험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건 아는데 식도암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험하거나 이제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말한 대로 식도암이 가장 잘 안 알려진 그런 암 중에 하나고 오히려 췌장암이 더 많이 알려져. 췌장암은 더 그건 공포를 많이 너무 하고. 공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고 일본 사람들이 식도암이 많은 게 뜨거운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 그다음에 저기 중동인가 애플 사이다 같은 우리 뭐 칠성 사이다 그 사이다가 아니고 뜨거운 뜨거운 핫티를 핫티. 사이다라고 아, 보통 맞아요. 표현을 해서 그거 많이 먹는 나라에서 식도암 많이 생기고. 음식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가 워낙 많으니까 술 담배 하는 남자들이 사실 여자는 정말 적거든요. 한 5% 내외인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 공중보건이 갔을 때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소주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한 병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병이 그분 시골 분들은 이게 대병이 한 병이 그렇지, 있으니까 대병. 이게, 어. 그때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지. 근데 또 모르겠어 이게 병이 생기는 사람은 생기는 거고 또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는 거니까 근데 한번 생기면 아까 식도암은 잘 모르는 무서움. 사실 암이 생겼어요. 위는 3분의 2 정도 절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다 없어도 그냥 잘 지내시거든요. 대장도 그 일부 절제를 하고 진짜 완전히 항문에 붙어 있는 암 아니면 맞아. 식도를 다 절제를 해서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 붙이거든요. 꿀떡한 위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위도 원래 모양의 위가 아니고 식도는 관처럼 생겼고 위는 주머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주머니를 관으로 만들어서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좀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위가 통로 역할만 하면서 가슴 쪽에 들어있으니까 더 불편함 많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맞아. 너무 떨어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식도암은 못 먹으니까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요 환자들이. 그럼 우리가 힘든 환자 뭐 지금은 이제 개인병으로 있으니까 일반적 환자를 보는 건데 대학에 있을 때는 아니면 전공의 때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꽤 있잖아. 내가 첫 번째 전공이 첫 번째 돌아탄탄이 호흡기였거든. 전공의가 되면서 나는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뭐 절대 촌지 같은 건 안 받아야지. 그 당시만 촌지가 막 있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진단이 되셨어.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나를 쫓아오셔서 조용히 쫓아오셔서 우리 손녀가 한 명 있는데 엄마 아빠가 죽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된다. 잘 부탁한다 하면서 나한테 10,000원짜리를 4번 잡은 걸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잠깐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안 받으면 반대로 치료를 잘 안 해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적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복잡한 생각이 난 그때 들더라고. 근데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한 10만 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아니지. 아닌가? 그때는 짜장면 한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거를 내가 난 받았어 그냥 어쩔 수 받게 되더라고. 잘했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잖아. 요즘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요즘 오히려 뭐 보호자 없는 병실도 있고 간호간병이라고 해서 맞아. 간호사들이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 케어하고 하니까 보호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라떼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계속 오래 하는 거 안 좋아요. 공감대가 점점 전혀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AI나 기계가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수가 이제 줄을 경우도 생기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올해 미국 소아학회 DW에서 발표된 게 넵튠사에 나오는 로봇 대장 내시경이 성공률 거의 100%로 다 이제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실용화가 되면 사실 우리가 힘들게 했던 내시경은 좀 줄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책임 소재. 책임 소재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AI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요새 내시경도 AI 보조 장비 많이 있잖아. 어때? 그 쓰고 있어? 거기서는? 우리는 아직 안 써. 안 쓰고 있지. 안 쓰지. 그것도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숙련자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숙련자보다는 못하고 초심자보다는 잘하는데 초심자가 자기보다 잘하기 때문에 걔한테 의존해서 내시경을 하면은 결국 초심자는 끝까지 초심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뭐가 있냐면 동유럽인가 어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 대장암 스크리닝 과정에서 AI를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나서 열심히 쓰다가 1년이 딱 끝나고 AI를 빼버리니까 이 내시경 의사들이 원래 했던 수준보다 발견율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AI를 쓰는 1년 동안 자기의 기술이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 AI에 의존한 디스킬링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과연 이 AI라는 것을 누가 써야 될 것이냐.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AI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숙련자가 보조로 쓰는 게 맞지. 초보자가 처음 쓰는 것은 완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층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겠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여기를 못 봤을 가능성이 그건 있습니다라든지 괜찮지. 뭐 그런 걸 했을 때 한 번 더 보면은 위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했을 때 여기를 못 봤으니까 한 번만 더 보고 나오라든지 그런 메시지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자기가 괜찮네. 스스로 하는 맞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내시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젓가락 문화처럼 뭔가 시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조정해서 반찬을 집든 콩을 집든 쌀을 집든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다른데 이제 저절로 갖다 대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쌀알이 집히는 그런 기구가 생기면 이제는 좀 기구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만 있으면은 결과물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이제 내시경학회에서 내시경으로 재봉틀처럼 꿰매는 그런 기구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제품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 그게 들어오면은 구멍을 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수술을 받지 않고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잘 정착되고 들어오면은 다음에 한번 나와서 내가 가능하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 얘기를 너무 해줄게, 좋지. 내가. 고마워. 진짜 이제 뭐가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거랑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이제 진짜로 지금은 그 시간이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 오늘 장편한 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절친 아산병원 김도훈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장비를 또 국내에 들어오면은 소개해 주는 시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식도 조심하세요. 여기 식도 식도 조심하세요. 네.